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씨의 셋째 아들 김홍걸, 이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김홍걸 전세 4억을 올린 후에 전월세 제한법 발의, 팔겠다던 20억 집 차남에게 증여, 새 세입자 받으며 전세 올려놓고 8일 뒤 전월세 인상 제한법 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더니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김홍걸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아버지가 있을 때 뇌물 받아가지고 수십억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 기소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사면 복권되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자중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폐륜적 막말을 쏟아놓고 돈 문제에 얽혀가지고 계속 기사에 나오는지. 자기 형과는, 이복 형과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또 법적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과 관련된. 대북 정책 보고받는 김홍걸, 남북 경협주 8,000주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소속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당연히 통일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그 남북 교류와 관계되는 현대로템, 테마주 현대로템의 주식을 8,700주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자, 이분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국정원이 아주 내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FBI와 공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과도 공조를 해가지고 미국 내에 김대중 일가가 약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은닉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 중에 1억 달러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혹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월간조선에서 5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 비자금 의혹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다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김홍걸 씨가 세운 회사라고 국정원이 판단한 LHL 인베스트먼트, 미국에 등록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입금시키려는 목적으로 US 뱅크가 발행한 1억 달러 수표 사본입니다. 1억 달러 수표 사본.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김홍걸 씨에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김홍걸 씨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이것을 진짜로 보고 조사를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이 왜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를 했느냐 해가지고 조사한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 중에 2사람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씨가 지금 돈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지금 모자란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돈과 엮여가지고 이렇게 자주 언론에 나옵니까? 이게 불길한 징조라고 한번 볼까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덮을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덮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김홍걸 킬러가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전역 전 국회의원이 아주 독설을 썼습니다. 독설은 그 독이란 말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지만은 직설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독하게 쓴 직설을 독설이라고 그러죠. 요새 이 한국에서 좌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신에 등장한 사람은 조은산 씨죠. 진인 조은산, 상소문, 문재인 폐하 상소문을 올린 조은산, 진중권, 하태경, 전효,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글을 잘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할이 큽니다. 여론을 바꿔놓습니다. 우파는 개인이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진중권 씨는 자신이 우파로 불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넓게 봐서 리버럴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이 강하니까 개인이 각자 글을 써서 좋은 글을 써서 민심을 바꿔놓는 이 일은 광화문에 몇십만 명 모이는 것에 못지않는 영향을 줍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면은 국민들이 교양을 회복하고 분별력을 갖춰가지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전용옥 전 국회의원의 블로그 글, 이런 글이 큰 영향을 준다 이거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습의 신기록, 적폐의 신기원 세운 DJ의 아들. 지난 4월 14일까지만 해도 그의 직업은 DJ의 아들이었죠. 지금은 부모 이름을 팔아서 4년 비정규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어요. 평생 애써 돈 번 적 단 한 번 없지만 뇌물은 30억 넘게 잡수아 드셨죠. 당연히 국민급식 드셨고요. 감옥에 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직업이 DJ의 아들이었던 홍삼 트리오 모두 뇌물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어요. 세습의 신기록, 적폐의 신기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김대중 씨 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세 사람이 다 국회의원 했습니다. 아들 세 사람을 다 국회의원으로 시킨 사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드뭅니다. 문재인 씨가 우르르 보는 김대중 이기니까 가능했던 거죠. 김대중이가 말한 김대중이가 말한 민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냐?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도 김대중을 민주투사로 보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바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까? 지금은 좀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김대중은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행동하는 욕심의 면이 훨씬 큽니다. 김홍업인지 김홍걸인지 이름도 중요하지 않은 DJ 아들 넘버 3 국회의원 되더니 백선엽 장군 파묘 대열에 합류, 집 있는 사람 적폐 찍기 대열에도 합류했죠. 본인은 집도 돈도 워낙 많아 한 채 남기고 팔겠다고 얼치고 설치고 했어요. 그랬는데 20억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20대 아들에게 정려를 했답니다. 세금 피하려고 꼼수 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쇄도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 안쓰러워서 정려했다고요. 아니 현금에 수채의 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볼성 싸나운 유산 사업에 돌입한 있는 집 손자인데 뭐가 불쌍하고 안쓰럽죠? 그런데 저 같은 세대는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DJ가 생전에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며 셀프 공천으로 배지도 달아주기를 이어왔지요. 그때 그 말이 지금도 먹힌다고 DJ 아들 넘버 3는 생각하나 봅니다.
누굴 닮았는지 참 돈에는 지독합니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사인해 놓고서 6개월 남은 세입자를 밀어내고 무려 4억 원을 올려 전세 계약도 10억 원대에 하셨어요. 저는 세습을 혐오합니다. 특히 세습 정치인들 싫어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세습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란 이유만으로 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그 혐오스러운 넘버 2, 그가 행사하는 그 고통 체험의 몰모터가 됐으니까요. 김홍걸 씨 이름이 자주 돈과 연루되어서 나온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입니다. 의혹.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혹. 그러나 국정원은 상당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그 의혹을 수사를 했던 요원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13억 5천만 달러를 미국 FBI도 알고 하니까 제대로 빼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사이 김홍걸 씨가 돈이 좀 아쉽다는 그런 신용을 계속하니까 그 말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